해볼까? 네, 두 번째 갑시다. 네. 이제 원형도선 쉬워요. 도선을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원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 방향 표시해봅시다. 전류 시계방향 갈게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간다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 도선을 아주 조그만 구역을 보면 한 이만큼 하면 좀 거의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 도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가다가다가 이렇게 되지. 예를 들면 약간 그렇게 쓰면 되죠. 됐어? 그러면은 요 주변에 자기역선을 그리면 전류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 빈 놓을 테니까 여기도 전류가 I가 흐르겠지. 여기도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계속 I가 흘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치면 하면 되죠. 이렇게 합시다. 이 전류가 흐르면 요거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아마 이렇게 동심원이 될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을까? 한 3개씩만 그립시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런 거야,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쵸? 방향은 전류의 자기장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이런 방향으로, 얘도 뭐,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지?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그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이제 중첩이 되지. 그러니까, 앞에 문제 풀어봤지만, 자기장이 막 두 개 겹쳐지면, 방향 같으면 더해지고, 반대면 떼지고, 막 이런 거잖아. 이게 막, 이게 사실은 중첩되는 거야, 중첩.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3차원인데 이렇게 안 돼요. 시험이 안 돼. 너무 어려워. 3차원으로 막 내는 거 어려워. 그래서 우리 뭐만 하느냐? 원형 도선이 놓여있는 평면만 고민해요. 이해됐어? 도선이 놓여있는 평면만 고민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 놓여있는 평면에서의 자기장만 고민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입체처럼 생긴 이런 선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변을 뚫고 들어가느냐, 뚫고 나오느냐, 얘만 고민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다. 이 전류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요 원 안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생기는 거 확인하세요. 맞아? 여기 바깥쪽은 여기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지. 누구 맞니? 자, 다시 이렇게 가는 전류를 해볼까? 그러면 전류의 자기장 들어가지. 반바퀴 빙 돌고 뚫고 나오는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여기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해보면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똑같아요. 전류의 자기장. 여기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여기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맞지?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쳐도 계속 그렇지, 그지? 여기 안쪽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되지.
그죠? 그래서 안쪽은 자기장이 빽빽하게 모이면서 강해지고요. 바깥쪽은 약해지고 금성한테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따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는데 공식은 요런 데나 이런 애매한 자리는 못 구해요. 이걸 구하려면 대학교 가셔야 돼요. 대학교 가시면 비오사바르 법칙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야 돼. 그건 너무 많이 간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또 정확하게 중심 딱 원의 중심 여기에 자기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일 텐데 그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 B값이 얼마냐 요거만 물어봐요. 그래서 원형도선 자기장은 문제를 만들 때 중심밖에 못 물어보기 때문에 직선도선보다는 훨씬 자유롭지 못해. 직선도선은 거리가 1 떨어진 곳, 거리가 2 떨어진 곳, 거리 3인 곳, 뭐 이쪽 방향 다 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밖에 못 낸다. 그치? 그래서 도선에서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구한다. 그리고 그 중심의 자기장 세기 B는 공식이 뭐냐? 상수가 들어가는데요. 아까와 상수가 달라서 K 프라임. 상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돼. 다르다는 것만 알면 좋아. 그 다음에 R분의 I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I는 전류세기겠죠. 그럼 R은 뭐냐? 무조건 이 원의 반지름 R.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형도선을 만들 때 반지름 R만 신경 씁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 이게 원을 작게 만들수록 자기장이 강하다. 근데 의미가 통통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원형도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면 여기 전류가 똑같은 세기로 I가 흐르는데 얘는 원의 반지름이 R이다. 얘는 원의 반지름 만약에 2배 이하리가 되면 당연히 도선에서 가깝잖아 얘가. 그치? 더 세겠지 아무래도. 이랬어. 그 뜻인 거야. 그래서 원을 작게 만들수록 세다. 원을 크게 만들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니? 따라서 그렇지 이제 여기 원도선. 그러면 이것도 예제 하나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예제 하나만 하자. X 예제. 자, 이렇게 봅시다. 그래요. 근데 전류가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I,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I, 여기는 뭔지 모름. 그때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 되었다. 이해됐니? 네, 그러면 내 바깥쪽에 파란 색깔 전류는 방향 어느 쪽 세기 얼마 구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보여보세요. 간단하지 않고 간단하지. 해보세요. 혹시 똑같고 세기 구하면 또 암산한다. 암산했어? 네. 잘하는데. 또 좋은다. 얘들이 한 달 전에는 달라지겠구만. 똑같네. 다행히 이제 열심히 하고. 아니야? 알겠어?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까? 쌤, 막 할게. 바쁜데 우리 빨리 가자. 얘들아, 빨간 전류가 여기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맞지? 전류의 자기장 그런 거 맞죠? 그러면은 우리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방향 표시하면 되겠지? 세기는요 거리 한 칸에 전류 끼리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아니면 이거 그냥 플러스 1도 괜찮을 것 같고 됐지? 그 다음에 노란색깔 보자. 노란색깔 전류의 자기장하면 이거 나오는 거 반대방향. 네, 반지름이 2R이니까 2분의 전류색이 1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가 좀 마이너스 2분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색 한 개 더 해가지고 연장하면 되지. 그 파란색이 뭐 돼야 되니? 지금 얘가 너무 세지. 파란색은 이 방향이 확실하지. 그치. 그리고 2분의 1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요. 조금이나 좀 보면 얘는 사실 거리가 3이란 말이야. 밑에 분명히 3이 들어갈 것이고 전류 세기 때문에 여기 뭔가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더했을 때 합이 0 나온다. 무슨 소리지? 합이 0이 나온다. 네, 요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똑같이 2분의 1인데 근데 3이고 뭔가가 있다. 이런 소리죠. 됐죠?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 1.5가 들어가야 되지. 이해됐어? 1.5죠. 네, 그럼 무슨 말이야? 전류색이 얼마다? 1.5가. 그다음에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노란색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노란색과 같은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을 이렇게 반칙해. 됐어? 풀려? 안 어렵지? 이렇게 푸는 거야. 됐니? 넘어간다. 3번. 너 책 좀 넘겨보면 나올 거야. 마지막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는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 코일 하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이 솔레노이드예요. 이거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되도록 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감싸지는 거.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전류와이를 보내는 거죠. 네, 사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앞뒤 구부리잖아요. 어디가 앞뒤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에다가 이렇게 가상의 원통 하나 여기다 치고 원통을 감싸지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려볼게.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감싸지고 뒤에서는 안 보이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또 앞으로 이렇게 감싸지고 뒤에서는 안 보이겠지.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리지.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앞뒤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아이가 흐른다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원형 토선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까 그 원형 토선에서 선생님이 자기장 설명할 때 처음처럼 직선 노선 여러 개가 중첩된 거니까 직선 노선 하듯이 엄지를 전류, 이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몸부터는 사실 바깥쪽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어차피 자기장 색이 안 보아가니까 여기 가운데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의 가운데 안쪽 영역의 자기장 방향을 빨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할을 바꿔 네 손가락으로 전류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엄지를 갖다가 자기장 방향으로 역할을 비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전류의 자기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냐? 이해됐어? 전류의 자기장. 역할 바꾼 거 알겠어? 내 손가락이 전류가 되게 전류의 자기장.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어떤 막대가 있지? 내 손가락으로 이걸 감싸지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감싸지는 거 알겠니? 이해됐어? 전류의 자기장. 전류의 자기장.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도 봤지만 저게 중첩될 거 아니야. 안쪽이 되게 빽빽해지면 많아지겠지. 근데 코일을 엄청나게 빽빽하게 가보면 이 안쪽이 제대로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진짜 많이 생겨요. 이 안쪽에 선이 완전 빽빽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완전 빽빽하게. 그래서 이때는 어딜 구하느냐? 요 안쪽에 자기랑 세기를 구해버리는데 중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균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균일하다. 균일하면 내리면 어디를 재도 자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이 나온다. 그것들.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봐도 여기를 물어봐도 여기를 물어봐도 어디를 물어봐도 자기장 세기를 모두 같다. 이해됐어? 내가 완전 균일해져요.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세기 B를 구하게 되고 그때 구하는 공식은 자리가 좀 부족해서 해놓을게.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B는 또 상수 하나 들어가요. 또 달라 상수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I는 전류세기예요. 이건 알겠지, 그지? 여기 소문자 A 값이 들어가. 그 소문자 A이 뭐냐라고 하면 이걸 풀었으면 이거 대문자 N 나누기 B N 이렇게 들어가요. 응? 전화? 네, 전화 지금 받아도 안 돼. 나중에 누구한테 온 건데? 맞아, 안 받아도 돼요. 모르는 사람 받아요. 엄마만 받아요. 엄마면 이제 학원에 전화하고 받은 거면 학원 수업 중이가 아신데도 전화한 거잖아. 그러면 연락이 안 됐거나 긴급한 거예요. 네, 엄마가 아니면 안 받아도 네, 괜찮아. 아, 그걸 뭐야? 대출 뭐 아니면 광고 그리고 맞는 거 괜찮아. 또 다음 전화 또 올까? 그치? 간다. 요 N이 뭐냐? N은 총 가공 횟수. N이 뭐냐? 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감았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 있는 이 길이가 있잖아요. 이 길이를 내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해서 몇 번 간격 있냐를 나눠줬어요. 그렇죠? L분의 N가. 그래서 이 소문자 N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봅니다. 단위 길이당 가무수. 단위가 1m거든. 1m당 가무수가 몇 번이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려면 요거 N 값이 크면 되죠. 그럼 N을 크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가무수를 늘리거나 또는 폭을 줄이거나. 이해되니? 무슨 말이야? 빽빽하게 감아야 되는 거죠. 빽빽하게. 그러니까 짧은 길이에 여러 번 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감으면 안 돼. 소용이 없고요. 아주 빽빽하게. 한 번 200번, 300번 이렇게 빽빽하게 감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장 세기 공식. 있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내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줄가 들어가. 자, 그럼 이제 이때 요거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문자 A 값을 구해야 되잖아. A 값을 얼마 넣어야 되지? 20cm 길이에 총 30번 감았어요. 소문자 A 값을 얼마 넣어야 돼? 공식 이거지. 길이분의 가무수지. 그럼 길이에다 넣어야 돼? 20cm 들어가야 되지. 가무수는 30번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돼. 무조건 밑에 뭐로 고쳐야 돼? 항상 1m. 무조건 밑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1m는 100cm지. 그치? 그래서 이걸 밑에 것을 100cm로 환산해서 곱하기 5 했지. 곱하기 5 해야 된다. 150. 이렇게 해야 1m당 150. 그치? 답은 150이죠. 내 말 알겠냐? 무조건 밑으로 고칠 거. 센티미터 그 정도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이제 미터당 가무수. 1m당 가무수가 몇 번이냐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음? 따라갔냐? 알겠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거 수업 잘 들었니? 네. 저기 지울까? 저거 지금 뭐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이것도 책이 없어. 이거 틀려줘요.
준비하시고 밥 마저 가라. 이렇게 합시다. 자, 네. 풀어봐라. 풀어봐라. 그랬다. 이게 지금 부가적으로 올라간다. 네. 멋있다. 그만 좀. 이렇게 달라진 게 없니? 한 달 전이랑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만 좀. 잠깐, 빨리 먼저 풀어. 누가 풀어? 학교에서 수령이 나와. 반도 못 맞아.
얘부터 구하세요. 이건 몇 대 몇이에요? 가와하거나 뭐 솔레노이드 자기장 세기 몇 대 몇이야? 얼마? 1대1 세기 그렸잖아. 상수 K 몇 가지? 네,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지? 길이분의 가무수. 길이분의 가무수. 길이 똑같이 L, L. 가무수 똑같이 N, N.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전류 세개 들어가야지. 세기 I, 세기 ER. 몇 대면? 1대2. 됐냐? 두 번째 질문. 자석은 몇 대면? 자석이 뭐였어? 단위가 뭐야? 자석 단위가? 네. 자석이 무슨 개념이더라? 그치? 근데 이거 뭐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개수지? 개수가 뜻은 공식. 파이는 빵 좀 맞았지? 비스평식. 맞냐? 자기장 키 곱하기 넓이. 그러면 얘는 이번에 가의 자기장 세기 곱하기 넓이. 맞지? 넓이. 넓이 얼마야? 저 원통의 반지름이 R이잖아. 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쓰면 되지. B의 자기장 세기 곱하기 넓이. 면적이 1대 4죠. 맞지? 그러면 잠깐 자기장 세기가 몇 대 몇이다? 1대 2. 면적은 몇 대 몇이다? 1대 4. 그러면 1대 8. 이게 맞네? 그러면 지금 여기 선 몇 개 보여? 4개 보이지? 여기 선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장난 아니야. 큰일 났다. 그렇게 해야지. 맞냐? 여기다가 선 2개 집어넣어야 돼. 우리 너무 많은데 조금이야. 2개 줄이자.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들어봐. 맞지? 넣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이렇게 들어요. 정말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자속 개념하고 자기장 개념을 구분하는 거야. 그치? 이제 다시 정리하자. 네. 핵심 포인트 몇 대예요? 네. 몇 대예요? 모르겠어요. 면적이 높으니까 상대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됐냐? 알아듣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워. 저거 개념 정확하지 않는 거서. 됐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지났다. 여기서 자기장 끝. 끝. 그다음 어디가 치냐면 거기 갑니다. 한 장 넘기면 물질의 자성적으로 있을 거예요. 자성과 어디 자성. 자성. 간다. 자성이라는 게 뭐냐? 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이에요.
핵심 개념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자석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물질이 그래요. 모든 물질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왜 이런 자성을 갖게 되느냐. 네,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 자성의 성질을 가지니까 N하고 S를 갖다는 얘기예요. N과 S. 대표적인 예가 철이죠. 내가 자석 근처에다가 철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 인력 받아가지고 끌려가지고 붙지 서로. 그렇지? 서로 인력이 생긴다는 건 자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끌려간다. 인력.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물질이 N과 S를 갖고 있는 거예요. N과 S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갖느냐 이런 건데 갑자기 물어볼 게 있어요. 철 말고 혹시 인력 받는 물질 아는 거 있나요? 철 말고 잘 없죠? 그치? 철이 좀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철 같은 것들이 아주 강하게 인력을 받아요. 그죠? 근데 다른 물질 있잖아. 철 말고 뭐 알루미늄, 텅스텐, 아니면 물, 아니면 삼겹살, 단백질 같은 거. 그런 물질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석 근처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서로 아무 힘이 안 생기죠. 그치?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힘을 받아요. 힘을 받는데 힘의 크기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철 같은 게 대야만 힘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철이 말고 다른 물질들도 힘을 다 받아. 받는데 힘을 못 느낄 정도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 측정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그 아주 미세하게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전자적으로 써야 돼요. 바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저울을 딱 준비할게. 전자저울인데 선생님이 전자저울 위에다가 어떤 물질 한 개를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A를 합시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처음에 10.00g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 물질 위에다가 자석을 근처에 갖다 대는 거예요. A가 안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게 나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10.0이었는데 9.99가 된 거야. 이해되니? 그 무슨 말이니? 이 물질이 자석한테 약하게 인력받은 거야? 청력받은 거야? 약하게 인력을 받은 건데 살짝 뜬 거지. 살짝 떠가지고 온 거니까 잘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 이 자식이 약하게 용감하고 인력을 받았다가 이해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약하게. 그래서 약하게 인력을 받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하게 청력 받는 것도 있어요. 청력을 받으면 몸무게가 늘어나요. 10.001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약하게 인력이 생기거나 약하게 청력이 생기거나 다 힘이 생긴다. 이게 사실 자성이에요. 모든 물질은 자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자성의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져야 되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거든요. 그만 줘라! 그만 줘라! 이게 중요한 거. 저씨 빨리 손 올려. 다리 풀고 자, 손 올리고 잘 준비하지 말고. 자성의 원인이 뭐냐? 녹화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름 부르면 박제되는 거야. 이름 부르면 박제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겁니다. 전자의 궤도운동이에요. 모든 물질은 원자가 있거든. 네, 원자는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셔요. 쌤이 근데 원자를 그려볼게. 이게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은 전기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알죠? 네,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돌고 있다고 봐요. 여기 만약에 전자를 쳐보자. 전자는 음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의 궤도 운동이 이런 방향이었다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뭐로 보느냐?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지. 전자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전자가 들고 있는 이 궤도를 뭐로 취급하느냐? 이거는요, 아주 작은 원형 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냐? 그러면 쌤 물어보자. 전자가 저렇게 들고 있으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생긴 원형 도성이 있는데 전류는 전자가 도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마치 이런 식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전류의 자기장. 뭔지 알겠냐? 전류의 자기장. 그렇지.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됐어? 그래서 원자마다 이렇게 다 전자가 돌고 있을 테니까 각 전자들이 만드는 이런 원형도선 자기장을 들고 있다는 거지. 얘를 우리가 비궤도 운동으로 만든다 그래서 궤도 자기장이라고 해요. 비궤도 자기장. 됐어? 이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스핀이에요. 이게 스핀은 뭐냐면 너희 화학도 하지. 혹시 화학에서 오비탈 배웠어? 아직 오비탈 안 배웠나? 오비탈 배웠냐? 오비탈 진도 안 나갔나요 아직까지? 화학 같이 하잖아 지금. 그치? 화학 시간에 오비탈 안 배웠어? 오비탈 배웠어 안 배웠어? 아, 아직 안 배웠나? 안 배웠고 언급을 하셨나? 이런 거 못 봤니? 아, 이건 못 봤나 보네. 처음 보냐?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스피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전자 스피는 뭐냐면 여기 전자가 돌고 있잖아.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태양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모습 같잖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말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있죠.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하듯이 전자가 자기를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전자의 회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쌤이 이렇게 전자 한 마리를 그려보면 우리 전자가 자신을 지나는 어떤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스핀 운동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전자의 스핀 방향이 이쪽이라 가정을 하면 이것도 뭐로 처리하느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이걸 거꾸로 전류가 이렇게 간다라고 봐버려요. 똑같이. 그럼 뭐가 되겠니? 전류의 자기장. 이해됐어? 스핀에 의해서 이 전자를 지나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이게 스핀 자기장.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오비탈이라는 녀석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궤도 개념이거든요. 근데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무조건 2개만 들어갈 수 있어. 2개 이상 못 들어가. 그래서 전자가 한 오비탈에 한 녀석이 밑방향을 향하는 스핀 자기장을 갖게 되면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걔는 같은 방향이 못 들어가요. 무조건 반대 방향, 아래 방향만 들어가죠. 이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해요. 이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스핀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오비탈이 나중에 온다. 오비탈의 전자의 스핀 방향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업스핀, 다운스핀이 불러. 전자가 두 마리가 이런 방향을 가질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해. 네. 이건 가능해. 왜 가능하냐? 두 마리가 더 없을 수도 있어. 한 마리가 이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건 가능한 거. 근데 만약에 전자가 둘이 다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한 명이 업스핀이면 무조건 다른 한 명은 다운스핀이야. 이게 바로 이 베타 원리야. 원리는 증명하는 거 아니야. 원리는 원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갖고 있던 어떤 성질을 찾아내는 것뿐이야. 왜 그런지를 말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저런 게 있나 보다. 한 번도 원리가 어긋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르의 베타 원리 이것만 가능하다. 정도까지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전자의 스핀. 그래서 전자는 이런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과 스핀에 의한 자기장 둘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원자는 전자가 있으니까 그 전자들이 다 저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지. 요거 두 개 때문에 자성이 생깁니다. 이해됐어? 여기서 하나 더 쳐먹. 얘들아 필기 알고 있어? 필기 알고 있어? 필기해야 돼? 네.
누가 쓸까? 궤도 운동의 자기장이 쓸까? 스핀 자기장이 쓸까? 찍으세요. 뭐라고? 네. 여기다 씁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스핀이 훨씬 셉니다. 이거 궤도 운동 자기장보다 스핀이 훨씬 강해요. 이걸 알아보세요. 궤도 운동 자기장보다는 스핀 자기장 스핀이 훨씬 강합니다. 됐니? 그러면 종류라는 게 있는데 감자성, 상자성, 단자성 해가지고 세 가지로 있거든요. 이런 강 자성체를 자석 근처에 가까이 가져가다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강하게 인력이 생기는 물질들이에요. 걔를 강자성체, 그럼 강자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상자성은 뭘까? 인력은 생기지만 매우 약하게 생길 경우 그 물질을 상자성체. 얘는 뭘까?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청력이 생길 것들을 우리가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물질들은 저 셋 중에 하나. 강자성이다, 상자성이다, 반자성이다.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물질마다 강자성이 되고 상자성이 되고 반자성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뭐로 분석하느냐? 바로 이거. 홀전자라고 했습니다. 홀전자. 홀전자의 홀자는 그거예요. 홀에 대한 홀자예요.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쌤이 오비탈 얘기 잠깐 했죠. 오비탈에는 전자가 무조건 두 개씩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한 오비탈에 전자 두 개는 무조건 한 명이 윗방향 스핀을 갖고 있으면 다른 전자 하나는 아랫방향 스핀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업, 다운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가 한 오비탈에 정확하게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들어가는 경우는 짝전자라 해야겠죠. 이게 아니라 오비탈에 전자가 혼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걔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오비탈의 전자가 혼자 있는 경우야. 그치? 우리 이런 것들을 혼자 있다, 홀입이다. 그래서 얘를 홀전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봐라. 만약에 오비탈의 전자가 둘이 들어가 버리면 한 명이 업스핀이고 다른 한 명이 다운스핀이니까 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지. 그럼 자기장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돼? 서로 상쇄가 되지. 그렇지. 스핀 자기장이 상쇄가 돼요. 그러면 원자가 자기장을 잘 가질 수 있어? 없어? 잘 못 가지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원자 수준의 자기장이 약함.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상쇄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원자 수준의 자기장의 세기가 강한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그래서 홀전자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전자가 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짝을 잃어버리면 전자가 갖는 스핀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돼서 자기장을 잘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있다. 이거 해봐. 홀전자의 수준. 어떤 녀석이 강자성체가 될까? 원자 수준에 강하게 자기장을 갖고 있는 애들. 그치? 뭐? 많다. 됐니? 얘는 뭘까? 적다. 그럼 얘는 뭐겠어? 없다. 뭔 말이겠냐 이제? 전부 짝을 이루는 거야. 전부 짝을 이뤄가지고 스핀 자기장이 전부 다 사라져. 그런 경우가 반자성체가 되고요. 많이 있는 애들, 홀전자를 많이 갖는 애들이 강자성체. 좀 적게 갖는 애들이 상자성체.
그다음에 아예 없는 애들이 반자성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 자석을 치워버릴 거야. 자석 가까이 가가지고 인력 또는 청력 확인했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자석을 다 치워주는 거야. 자석을 치울 때 이거 되게 중요한데 간 자성체는 어떠냐? 자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정확한 말이 없는데 자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석 근처에 가가지고 자성을 강하게 드러낸 상태. 그러니까 N극과 S랑 또 방향을 잡아주고 인력을 딱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돼 있잖아. 그 상태를 우리가 자화라고 하거든요. 자석화된 것이에요. 이 자석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해요. 다른 별다른 주변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얼마 정도 갈 수 있냐면 한 수십 년? 그러니까 쟤를 때려가지고 강하게 흔들거나 또는 다른 어떤 강한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흔들거나 또는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녹여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녹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온도 높이지 않으면 그냥 두잖아. 계속 자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참 남아죠.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얘 유지하는데 만약에 상자성이랑 반자성 같은 경우는 자석을 치우게 되면 되느냐? 자화가 즉시 사라져. 바로 사라져서 이 자식은 자성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자화라는 말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면 다음 주에 좀 더 해줄게요.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마다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게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 철입니다. 철. 어떤 철이 있었어. 선생님이 철 옆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준비하는데 여기 N들이 가까이 오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자. 인력이 생기지. 그럼 쌤 물어볼게. 처음부터 이쪽에 S분이야? 자기력을 받을 때 인력을 받으려면 N과 S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지금 얘가 S냐고 원래. 아니야. 원래는 S가 아니야. 원래 철에 특정한 방향으로 N과 S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철이 자석 근처에 놓이는 순간 N과 S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된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안에 있던 원자들이 뭔가 배열을 해가지고 전자들이 어떤 배열을 해가지고 얘가 이런 방향으로 화살표가 하나 갖춰진 거야. 우리가 자석에서 보면 화살표가 나가는 쪽이 N극이고 들어가는 쪽이 S극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얘가 자기장을 갖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 하냐? 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면서 N과 S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상태를 우리가 자화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면 N극 근처 갔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인력이 생길 수가 있겠다. 강하게. 판단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자석을 치워주는 거야. 자석을 치워버렸어. 치우면 자석이 없어졌지. 근데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게 안으로 풀어져. 강자성체는 여전히 자석을 치워도 N과 S를 한번 정해놨잖아요.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강자성체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상자성체를 두잖아. 그러면 처음에 자석 N을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S가 되면서 이 사이에 약하긴 하지만 인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석을 치워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이게 방향이 사라져. 이 말이에요. 얘는 자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거는 자화 유지가 안 된다는 소리. 이 차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강자성체 특징이다. 이거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자화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냥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이거 뒤에 있습니다. 뒤에 문제 시작하는 숙제. 알겠죠? 뒤에 거 푸시고, 이렇게 그거 채점하고 싶어요. 됐을까? 이렇게 여기까지.